옷을 색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원활한 교육을 위해 네. 알겠습니다. 네. 빨리 오십시오. 독감이 걸려요. 네. 빨리. 네. 네. 왜 일본에 요술 있어? 옷을 색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원활한 교육을 위해 가지고 계신 구점의 팀장 윤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내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부임받아서 오신 남명섭 마승위원장님을 소개드립니다. 다음은 문경시의회 한재용 시의원님 소개드립니다. 다음은 홍재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 소개드립니다. 다음은 김경훈 특작작물 연구소장님 소개드립니다. 다음은 서문경농협 홍정대 사업장님을 소개드립니다. 먼저 서문경농협 이게 간단히 반갑습니다. 경제 성장이 아주 극히 저조하고 또한 세계적으로도 경제 성장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식료품 가격은 앞으로 계속 오른다고 전문 학자들이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료품이라면은 결국은 우리 농산물이 해당이 되죠. 그래서 지금 작년 올해도 그렇습니다만 농사만 잘 지으면은 오히려 지금 사과값이 더 좋습니다. 그건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력을 높이고 또 우리 시장님이 얘기하시는 가공 사과 재배를 많이 늘려서 명품 사과를 만들고 하면은 우리 농업인들은 상당히 좀 소득 효과가 높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교육을 잘 받으시고 오늘 또 날도 이렇게 보실 때 많이 참석해 주실 시간이고 감사드립니다. 저도 여기 근무하는 재직하는 동안에 우리 농업인들 또 사과농가 물놀이거리와 우리 뭐 수도작 하시는 분들도 실컷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 잘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황재용 시의원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예, 연초 교육이 많습니다. 어제 또 사과발전시 위에 우리 박윤수 회장님께서 센터에서 전체 시에 회의도 하셨고 또 마성에 우리 또 박산동 사과발전 회장도 계시고 오늘 장문파 우리 이규태 회장님께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마련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의 그 예산이 1조 350억으로 출발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예산이 많은 건 복지지만은 그 다음이 농업 예산이라요. 농업 예산이 항상 예산을 증가하는데 작년 대비 한 10% 정도 더 올렸습니다. 특히 가수하는 부분에 우리가 문경시에서 역점으로 두는 게 가수 부분이고 그리고 이 가수가 매년 수익률이 매출량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올라가니까 올라가면 지금 한 2천억 가까이가 지금 되는데 지금 시장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이거를 한 3배, 4배까지 올릴 지금 그런 프로젝트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이나 이러한 부분도 역점 사업을 두고
많이 지금 개량을 해오는데 어제 농암 가서도 농암 우리 변민들한테도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 좋다 좋은데 가장 소득 올릴 거는 사과니까 사과 좀 하시라. 그렇고 어제 막 시장님도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이제 사과가 문경시의 주 종목입니다. 지금 농업 부문의 주 종목이 사과니까 앞으로 이제 이러한 교육을 계기로 해서 더 품질 좋은 사과가 나오고 그걸 해서 팔면 수익이 증대가 되기를 믿습니다. 이 앞에 별이 한 3년은 제가 걸릴 것 같아요. 보니까 아무리 빨라도 지금 단계를 지금 거치고 있으니까요. 1단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뒤로는 2단계를 그렇게 구축을 물창을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잡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지주들하고 또 문제 있지만은 많은 또 같이 협조를 해주셔야지 빠른 시일에 농산물 경매 시장이 구축이 되리라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 소득이 더 증대되리라 그래 믿고 있으니까 오늘 또 멋진 교육 잘 받고 내내 오늘도 풍년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재하 중자치위원 위원장님 혹시 인사. 네, 안녕하십니까. 또 브랜드인 가몽사가 농사 잘 지으셔가지고 우리 항상 걱정 고민하는 우리 박상근 회장님도 우리 때 앞에 계시고 그래서 이때 우리 발전 사과진 아니죠. 장관 반장님께 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과에 대해서는 저도 장사 무지하게 했고 대목게 많이 지었습니다 옛날에. 그런데 이제는 또 손을 띄었어요. 이제가 이거 한 3년 넘습니다. 사과 농사 저도 하여튼 진짜 냄새나도록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점도 있었고 해서 하여튼 사과가 조금 지금 대표 브랜드가 돼가지고 가격도 상당히 진짜 좋은 걸로 알고 계시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더욱 열심히 하셔가지고 또 많은 주머니 두둑하게 또 한번 말씀하시가 전문반 순회 좀 했으면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저뭐 연구소에 있습니다. 저 2월달에 계속 전쟁해야 돼요. 그 7,000평 작년에 혼자 다 했습니다. 전쟁을. 올해도 직원들하고 같이 하다가 뭐 어제는 오시게 되면 전쟁할 수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평일에는 거의 다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뭐 나가려고 그러면 전쟁하다가도 뭐 갈 수 있으니까 어제 날 잡으시면 이제 현장을 물어보면서 어떤지 좀 문제점 파악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 밭에 가가지고 보고 뭐가 문제인지 바꿔가지고 개선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뭐 작년까지면도 저작년까지면도 전국 돌아다니면서 가장 받는 게 뭔가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전쟁하고 결실 관리하고 병해충 방제는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만 프로그램화 되어 있잖아요. 그죠? 또 표가 딱 있어가지고 그 표에 의해서 약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을 가감하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지역에 따라서 아니면 밭의 상황에 따라서 좀 더 칠 수도 있고 뭐 조금 적게 칠 수도 있고 할 수가 있어요. 봄에 뭐 4개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굉장히 낙가 심해가지고 또 무이치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데는 또 그렇게 마찰 하시면 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하면서 느낀 게 뭔가면요. 우선 사과 교육 내일 모레 교육 있습니다. 가문 교육 시민문화회관에서 10시부터 오셔가지고 방제력을 받으셔야 돼요. 그때 방제력을 내드리려면 우리 문경의 가뭄 방제력 가뭄이 가뭄 방제력 맞으면 보수가 다른 거하고 다 맞아요. 그래서 연구소에서 작년에 또 실험도 다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병해충 예찰센터에서 우리 3월달에 또 병해충 교육을 하지만은 그 방제력을 내일 모레 내드립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방제력도 받으시고 교육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또 20일날 다음 주 월요일날 10시에 시민문화회관에서 일본에서 이제 구라 선생님하고 오카다 선생님 내방하셔가지고 교육이 있습니다. 그 오후에 그 다음날 21일에는 연구소에서 현장 교육 이제 어린 나무부터 시작해 큰 나무까지 이제 교육을 오카다 따로 구라다 선생님 따로 이렇게 이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참석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16일 날은 가몽교육, 17일 날 오후에는 가몽 전전교육 연구소에서요. 17일 날 오후 2시부터 연구소에서 가몽 전전교육 유목소부터 시작해 큰 나무까지 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그 교육 일정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느낀 점을 딱 한번 말씀드리는데 작년에 2024년도에 비가 오면서 날씨가 굉장히 뜨거웠죠, 그죠? 그래서 적색이 안 돼가지고 늦게 수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그러실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사과 축제도 10월 19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 가공이 또 이제 그런 맛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지고 뭐 사과 축제가 아주 성공적으로 지금 박인주 회장님 계시지만 사과제 주최해가지고 사과 축제가 성공적으로 잘 끝났고 앞으로도 이 사과 축제는 계속 가공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뭐 우리 지역의 부사도 맛있지만 가공이 이제 전체적으로 재배 면적이 전국에 한 50% 넘습니다. 한 60%, 70% 정도 되는 면적에 올해 지금 또 작년에 한 80헥타 늘어나가지고 한 480헥타, 500헥타 가까이 됐고 올해 또 뭐 시장님께서 계속 해야 된다 이랬는데 연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강호소에서 시키면 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뭐 예전에 뭐 보리 심고 이럴 때 양파 이모작 할 때요. 보리 이모작 할 때부터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게 강릉세사만 망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그걸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뭐 현장에 가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왜 그런가만 얼마 전에 작년에 그 대선포식을 했습니다. 과수 포항에서 30% 생산량 늘리고 30% 재배 면적을 늘리는 그런 선포식을 했는데 선포식 하면서 근데 면적이 늘어나고 생산량이 늘어나면 그에 대한 합당한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거든요. 면적이 늘어나고 생산량이 늘어나가지고 사과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면 가격은 좀 다운되지만 이게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물가 안정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농가 소득에는 크게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도 있지만 예전에 생산 많이 되면 농산물은 가격이 폭락할 정도로 됐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한 10년 동안은 사과 가격이 거의 떨어진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사과 가격이 떨어진 적이 있어요. 작년에 저작년에 사과 가격이 2024년도에 사과가 한 30% 정도 떨어지니까 생산량이 떨어지니까 가격이 얼마큼 올라갔어요. 얼마큼 올라갔는데 올해 저는 이게 연초에 제가 교육할 때 안 그랬습니까? 올해 사과 품질이 좌우한다고 제가 그걸 보면 틀림없이 작년에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여실하게 나타나는 게 여름 사과부터 시작해서 그 주석 사과 그 다음에 또 이제 중간생종, 가몽, 뭐 부사, 시마노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했었는데 색깔이 좋고 맛도 좋고 품질이 좋으면 가격이 엄청나게 좋다 하는 거예요.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얼마 전에 공판장에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20만 원 넘죠? 20kg에 지금 안동 공판장에 지금 최고 12월 달에 30만 원 넘었습니다. 지금 어제 그저께 뭐 한 170대 밀린다 그러고 180대 밀린다 그러고 이랬는데도 품질 좋고 큰 사과들 뭐 3다이 구간이나 4다이 같은 경우는 30만 원 넘습니다. 이게 이제 뭐를 뜻하냐 작년에 그만큼 좋은 사과들이 안 나왔다는 얘기죠. 온도도 굉장히 높았고 비도 많이 오고 그 다음에 또 수확기도 늦었고 이런 거를 이제 봤을 때는 저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저들 연구소에도 11월 7일 날인가 수확을 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어림도 없었습니다. 시험할 때도만 얼음이 얼고 이래가지고 사과 얼었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계속 이렇게 좀 수확기가 늦어질 수 있었던 게 고온이고 그 다음에 또 비도 많이 오고 이러다 보니까 착색이 안 되죠. 착색이 돼야지 사과 맛도 들고 하는데 착색이 안 되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이제 모 시장님 계속 가능을 뭐 말씀을 하시던데 예? 뭐 좋은 걸 많이 드셔야 그래요. 그 열이 많은 게 좋은 걸 많이 드셔야 그렇다니까. 뭐 장어, 홍삼, 뭐 산삼, 뭐 어떤 사람은 거기 밖에서는 이렇게 쭈리쭈리 있고 계시고 땀나는 분 계시는데 예.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봤을 때 앞으로도 이게 계속 갈 것이다. 오늘도 조금 전에 이제 그래서 그러면서 30년 되면 사과 농산물이 여기서 재배가 또 다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거는 사과나 다른 농작물들이 발전이 하나도 없이 지금 있는 상태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는 대로 그게 맞게끔 육종이 된다. 육종이 된다는 얘기는 그렇게 온도에 맞게끔 또 나와요. 품종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사과들이 착색이 잘 안 됩니까? 착색이 잘 되는 품종들이 계속 나와요. 지금 K2라고 또 나오는 게 있죠.
뭐 K1인가? K2? K1 20%는 새로 나왔어요. 20%는 뭐 가공하고 홍당하고 만든 그 품종인데 거의 중생적이잖아요. 색깔이 다 달라요. 요즘 중생도 색깔이 다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 감로라든지 뭐 이런 것도 좀 다 사과 맛도 좋고 색깔도 잘 나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품종들이 자꾸 나옵니다. 일본에서도 나옵니다 하고 우리나라에서 계속 육종을 막 계속 지금 시키고 있어요. 앞으로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저는 맛은 덜 뭐 주기에 요 맛은 올라가다가 감옥하고 계시는 색깔을 오래 잘랐잖아요. 색깔을 잘랐어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저 앞에 저 묘목 정도 하고 있죠. 예, 여기 정리들이 예, 전부 다 요 정리들에도 전부 다뭐덜 전부 다 이쪽에는 농보다도 참 저 묘목 그거 임대 주는 게 훨씬 더 낫죠. 농농사 짓는 것보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쪽 심어도 돼. 이제 그래서 제가 심는 건 좋습니다. 예, 연구소에 있으면 연구소 착색이 저는 일반 부사입니다. 그리고 피덱스 이러한 그게 갖고 미얀마도 지금 이제 몇 개 심어놨는데 비교를 해보면요. 착색계 품종들이 훨씬 더 착색이 잘 돼. 지금 나오는 게 뭐 빅구, 피덱스, 모라스, 부사 계통이. 그러한 계통은 착색계는 진짜 잘 되고 지금 저들한테 있는 게 전부 다 일반계 부사입니다. 옛날에 이제 동북치료나 일반 부사들이 있어가지고 착색이 조금 안 되는데 맛은 또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일단 있습니다. 마술을 할 것 같으면 뭐 주스 짜고 이러는 일반 부사가 나는데 여기 공판장이나 다른 데 택배하려고 그러면 일반 부사하면 안 돼요. 거의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내인배 올해는 2025년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고민도 해보고 근데 저희가 저는 밑에 파만요. 예전에 제가 집을 만들었습니다. 그 마선 중학교 땅 있었잖아요. 연구소가 마선 중학교 땅이 있어요. 근데 교육청 땅이에요. 사실은. 교육청 땅에 저거를 이제 저들이 매입을 해가지고 시에서 저기에 이제 저 처음에 흙을 걷어냈을 때 산이 있었지. 야산. 여러분들 저 학교 다니시잖아요. 그쪽으로. 그 뭐 소나무도 있고 뭐 밤나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시나무도 있고 가시나무 있는 걸 싹 걷어내고 땅을 팠는데 보니까 완전히 돌자갈이에요. 모래, 자갈, 뭐 바위도 막 나오고 이래가지고 관정을 뚫었는데 70m 관정을 뚫고 물을 못 퍼올려. 시간당 2톤을 못 퍼올린다. 2마력을 넣었는데도 왜 못 퍼올려냐. 물 많이 퍼올리면요 집안이 내려앉는데 물이 그 안에 있어가지고 물을 빼내면 물이 나름대로 째 들어야 되는데 째 들어가는 속도가 느리니까 많이 빨리 패내면 집안이 내려앉죠. 그래서 물을 빨리 못 푸게요. 그래가지고 물통을 20톤짜리를 4개를 갖다가 설치해 놨잖아요. 그게 천천히 퍼올리고 내주고 난 뒤에 돌아가면서 5개 구역을 정해놓고 계속 그래 5일마다 한 번씩 물을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은 게 그거예요. 근데 문제가 되냐 지금 배수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저기에서 내려오는 외어 1, 2란 저 안쪽에서 내려오는 내가 있죠? 몰라요? 예? 도림춘 그거 내가 있잖아 그죠? 내가에 물이 비 올 때는 흐르다가 비 안 오면 안 오지요? 지금 비 안 흘러요 지금요. 근데 거기 물이 어디로 가 있겠어요? 그게 오다가 이게 물질이 바뀌는 것 같아요. 옛날에 이렇게 저 연구소 밑에도 전부 다 돌자가 옛날에 강자가 보니까 삐죽삐죽함이 아니고 동실동실한 거 왜 강에서 이렇게 굴러다가 좀 반질반질하게 된 거 있잖아요. 그런 흙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돌이라서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 조성시킬 때 70cm 걷어내고 야 여기에 흙을 넣었는데 마서 문경 그 골퍼텔 찍는 요선 흙을 넣었어요. 이게 흙을 넣다 보니까 백토도 나오고 이래요. 황토, 백토 뭐 이런 걸 그 지금 중학교 이쪽으로 그런 흙을 넣고 반 잘라가 밑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래가지고 저기 이제 그 문경 시청 뒤에 보면 공원 사업할 때 그 흙을 넣었어요. 제가 받아가지고 2009년도면 넣었거든. 그래가지고 그거를 하면서 조성을 하면서 넣었는데 저는 진짜로 60cm, 70cm 흙을 넣고 밑에 배수 잘 되는 줄 알았어요. 물이 채이면요 이렇게 그 밑에 자갈이만 그 흙을 뚫으면요 뭐 포크레인 뚫고 놓으면 물이 쭉 빠질 줄 알았습니다. 물이 빠져야죠. 시라나 몰드 그쪽에 있는데 물이 안 빠져가지고 결국에는 보니까 지하수위가 높은데 물이 계속 위에 잡혀가 있어요. 그래서 물이 안 빠져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의대를 하시던 간에 지금부터는 배수가 관건이 사과 재배 하시려고 마음 먹으실 것 같지만
지금 있는 데가 예를 들면 유공간을 묻으시고 다 하시는데 유공간을 묻어놔도 너무 깊이 묻으면 필요가 없어요. 60cm에서 70cm 그 사이에 묻으셔요. 깊이 묻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앞으로 사과 재배 하시려고 그러면 제일 큰 관건은 배수 관계를 얼마만큼 철두철미하냐. 특히 이제 노래 하시는 분들은 더 잘 하셔야 돼요. 배수 관계가 옳게 안 해놓으시면요. 나중에 잎이 떨어지고 사과 다 떨어지고 사과 색깔이 안 나고 사과 맛이 떨어져요. 그러면 결국에는 얼마짜리 하냐. 요번에 나왔는 게 뭐 8,700원짜리 나왔습니다. 한 박스에. 색깔도 안 났어요. 색깔이요, 꼬다마 이런 걸 냈어요. 냈는데 뭐 8,700원까지는 나왔는데 뭐 30만원짜리하고 8,700원짜리고 어떤 사과를 할 것이야. 누구나 다 똑같이 30만원짜리 사과를 만들고 싶은데 그거 만들 수 있는 재배 접근이 안 맞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제 앞으로 어디든지 하실 때 사과는 배수 조건 뭐 제가 뭐 5,000달 앞에 보면 얘는 논이라서 배수가 물이 잘 돼요. 잘 되긴 뭐 잘 됩니까? 밑에 여름에는 물이 막 이만큼 쳐 올라가고 물이 채이도 금방 빠져나갈 것 같아도 사실은 안 빠져나가요. 위에 있어요. 그래서 뿌리 쪽에 보면 항상 물이 담겨 있어요. 이게 지하 수위가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저쪽에는 냇가물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 덜이 냇가보다 거의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물이 쬐 있습니다. 차라리 하실 것 같으면 흙을 좀 넣어가지고 조금 높이 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농 같은 데 할 경우에는 두둑을 조금 만들어내시기 좋아요. 유공간을 묻으시고 두둑을 조금 만드시고 많이 만들면 안 돼. 또 가뭄 피해 많이 받고 그 다음에 또 바람, 이 꽃이 일찍 피입니다. 두둑을 크게 만들면 관리하기도 힘들어요. 그 옆에 풀베기도 힘들고 그래서 조금만 높이고 배수가 되길 수 있게끔 밑에 유공간 묻고 그렇게 관리하셔야 돼요. 사과 재배 앞으로 하시는 것 같으면 꼭 하실 때 두둑을 조금 만들고 밑에 배수관, 유공간을 꼭 묻으시고 하셔야 돼요. 자, 이제 뭐 감홍 이제 뭐 하신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50% 보조는 3,000평에 4천만 원이에요. 3,000평에 4천만 원인데 2천만 원 보조, 2천만 원 자부담이에요. 근데 거기에 굳이 지주를 꽂고 뭐 철선을 쳐고 뭐 땡기고 뭐 유공간을 밑에 묻고 그 다음에 또 유공간 묻어야 되지만 그 위에다가 또 뭐 관수시설을 막 열심히 해놓고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묘목 심어놓고 지주 심어놓고 지주만 안 움직이니까 만들어놓고 물 주는 거야. 다 돼 있잖아요. 그죠? 물 주는 거 다 돼 있기 때문에 관수시설은 철저히 하셔도 됩니다. 심어놓고 뭐 그에 하셔도 되고 그 이름에 하셔도 되고 그래서 만들어 놓으시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는 또 2차적으로 또 하신다 그러면 또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제 심으실 때 하여튼 잘 심어 놓으시게 되면 앞으로 제가 왜 초두에 이제 간호소에서 시키면 왜 망하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생산해봐야 이게 생산량이 과도하면 이제 가격이 없다 이래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저들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도비에 가서 20억을 받았습니다. 관계 고명진 팀장하고 저하고 도에 가가지고 발표회가 20억을 받았는데 그 20억이 뭔가 하면 감홍 단지를 조성시키게 되면 감홍 재배기 이제 면적이 늘어나면 감홍을 저장시켜야 되는 거죠. 저장시키는데 이제 저장이 안 된다고 전부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말씀들이 감홍 저장 어떻게 시행해야 되는데 그 저장시키는 그 저온 창고를 저들이 짓습니다. 연구소에. 근데 그 앞에 집이 한 채 있잖아요. 중학교 들어가는 그 옆에 집 한 채 있지, 그죠? 그거를 지금 빨리 좀 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분한테 연락을 했는데 뭐 구정에 뭐 해야 된다 했는데 그게 지금 배상 관계를 해보니까 보상 관계를 알아보니까 5,600만 원 정도 보상이 나요. 제가 제일 처음에 그 찍을 때 3,400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사용 계시가지고 그만 사용 계시라 이랬는데 그 아들 둘 딸 하나더라고요. 그 집에 사용 계시는 그분 돌아가셨지만은 그때 이제 아들한테 연락하니까 아이고 불안해달라고 하는데 가공서 땅은 어지간한 위해서는 불안을 못합니다. 그게 그래서 그거를 땅은 또 시땅이고 그거를 그 당시에 이제 이전을 안 해놨어요. 한 분은 지금 들어오는데 버섯집 회사 계실 때 그분은 이전을 했고 그 땅을 근데 그분은 이전을 하고 그 집을 짓고 사시는데 땅을 하면 누구 땅이야? 교육적 땅이었었고 나중에 우리가 교육적 땅을 매입하니까 식당이 돼버리고 그걸 불안시키려고 하니까 불안가 안 되고 그래가지고 계속 지금 가만히 있는데 올해 그게 정리가 되면 거기다가 저들 창고를 저온 창고로 50평을 짓고 그 다음에 한 100평은 그냥 선별장으로 짓고
이렇게 해가지고 감옥만 전문적으로 저장시키고 할 수 있는 곳을 감옥 명품화 단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뭐 저장은 어느 정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월 구정 이후에 이전까지만 구정까지만 감옥이 계속 잘 저장만 된다 해도 앞으로 굉장히 성산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감옥 한 박스에 30만 원 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시죠? 몇 번만 들어보시고 나머지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작년에 시장님이 저작년에 제가 시장님 만났을 때 감옥 이거 30만원짜리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30만원짜리 그렇게 만들려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감옥 품평회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감옥을 한 백화점에 한 200만원짜리 두 알 요래 갖다 놓고요. 예, 금박지로 싸놓고 한 200만원짜리 만들려고 생각했는데 시장님이 갑자기 30만원짜리 한 만들어 보라 그래가지고 작년 3월부터 백화점을 두드렸습니다. 백화점을 두드렸는데 진짜 안 뚫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설프게 이렇게 뭐 아무나 와가지고 판매를 하셔 이게 아니에요. 그 담당자 만나고 뭐 누가 백화점 사장한테 전화를 해고 이래도 필요 없어요. 담당자가 최고예요. 보니까 가서 몇 번을 만났습니다. 서울 올라와서. 그래 어디 갔느냐? 신세계까지 갔습니다. 그게 뭐라고 저들이 했느냐? 마세 신세계 신세계하고 딱 맞았더니 마세 신세계 감옥 문경 감옥 앞에 문경자를 붙이고 문경 감옥 이렇게 그거를 만들면서 그하고 담당자하고 전화하고 뭐 시간이 아는 사람 통해서 전화해주고 은간장 음원식 간장이 또 아는 사람이 있으면 하여튼 뭐 우여곡절 끝에 이제 그 담당자를 만났어요. 담당자를 만나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그 담당 팀장 그 담당자 담당과장을 만나가지고 신세계 백화점 거기 있는 거 아니야. 사무실이 그 강남터미널 고속버스 터미널 2층에 그 건물 거기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몇 번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30만원짜리 해보고 싶다. 그래 30만원짜리 많대요. 5kg에 30만원 너무 과하대.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걸 반으로 나눠야 된대. 그래가지고 이제 6개 들어가고 그래 최고가 11개 12개가 감옥이 최고 좋습니다. 그래서 6개를 만들때 5개는 너무 크니까 6개를 해가지고 이 박스로 제작하는데 한 3천만원 들어갔습니다. 박스 제작 디자인은. 그래가지고 그거를 추진해가면서 백화점에 처음으로 APC 물건을 넣었습니다. 70박스. 그 70박스는 한 박스에 15만원짜리죠. 2.7kg, 8kg 나오는 6개. 그래서 이거를 보자기에 싸고 이렇게 박스도 이제 새로 만들고 이래가지고 그거를 70박스 이게 최고 좋은 걸로 해가지고 APC 걸 넣었는데 뭐 한 3일 정도 되게 돈이 났어요? 없어요. 저 서울 사람들은 맛만 좋고 돈만 비싸더라도 품질이 좋으면 사시는 거는 얼마든지 뭐 그냥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또 나갔는 게 뭔가 하면 신세계 백화점에 세 곳에 가서 하면서 5개짜리 6개짜리 비닐로 싸는 거 있잖아요. 그게 잘 나갔습니다. 그게 이제 3만원 정도 해가지고 나갔는데 지금 거기 나갔는 게 신세계 백화점 지점이 14군데예요. 서울에 6군데가 이렇고 나머지는 뭐 대전, 대구, 부산, 울산, 뭐 광주 이렇게 전국에 큰 대도시에 이제 나가 있는 그 신세계 백화점 거의 지점까지 다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5,000개 정도 해가지고 나가 여기에 나중에 물건이 없어요. APC에. 거천산지 유통선에 작년에 제가 이거를 각 농가별로 다 다녀봤습니다. 감옥 좋다 하는 농가들을 다 다녔는데 물량을 댈 수가 있는 농가분들이 없어요. 그게 다 싼다고 해도 부족해요. 그래서 APC야 올해는 이제 APC하고 문경 농금하고 문경 농협하고 같이 좀 할 것 같은데 만약에 하게 되면 저들은 이제 올해 신세계를 한번 뚫어놨고 이제 롯데백화점이나 현대백화점은 이제 작년에 새로 달라는데 물건이 있어야죠. APC에 저들은 더 이상 없다고 그러셨어요. 왜? 그 좋지 않은 거 줘놔봐야 나중에 이미지도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그런데 이 효과가요. 서울에서 이렇게 나는 게 엄청나게 났습니다. 진짜로 이 그 30만원짜리 이게 감옥 이게 나갔다는 이야기가 이 사과하시는 분들한테는 전국적으로 다 지금 소문을 나고 있습니다. 문경에서 먼저 우선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아메이 쪽에 있는데 아메이 쪽에 뭘 자꾸 해달라 그래요. 이게 시장이 굉장히 큰 아메이 아시잖아요. 이게 큰데 이거는 힘들어가지고 자꾸 뭐 해달라고 하는 게 조금 두고 현대백화점하고 롯데백화점하고 신세계백화점 오래 해볼게요. 우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단한 홍보 효과를 해요. 문경 감옥 이러면요. 앞으로는 저자만 된다 그러면 구정 전에 아주 백화점에서 최고 상품으로 빅히트 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게 이러한 홍보고 그 다음에 이러한 우리 생산량이 돼야 돼요. 생산량.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시게 된다면 얼마든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교육은요. 전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은 전쟁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데 그 감흥전쟁은 교육을 16일, 17일 하고 일반 전쟁은 20일, 21일 우리가 시민문화회관에서 하고 그 다음에 또 연구소에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때 와서 배우시면 되는데 이런 쪽으로 배우실 거 딱 한 가지만 여러분한테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갈게요. 뭔가면요. 지금 하면서요. 이 전쟁에 나무 생리를 알고 계셔야 돼요. 나무 생리를 알고 계시는 게 뭔가면요. 이 나무의 성질이 어떻다 하는 걸 알고 계시면 편해요. 전쟁하기가. 그래서 그거를 항상 전쟁할 때 머리에 넣으셔야 돼요. 전쟁은 뭐냐? 전쟁은 뭐예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나무 자르는 거죠. 사과나무 자르는 겁니다. 그죠? 사과나무 자르고 그 다음에 유인하고 하는 게 정지전쟁이 자르고 유인하고 그 유인부터 해보고 이제 최소한으로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의 가장 기본은 햇빛입니다. 광입니다. 광. 이 햇빛을 얼마만큼 잘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야가 가장 큰 거예요. 사과를 만드는데 올해 꽃눈을 만들고 내인대에 사과꽃이 핍니다. 그러면 이 생리를 올해 가지가 나오면 내인대에 꽃이 만들고 전해에 들어가요. 그렇게 정상적으로 하면 3년째 정상적인 과실이 달립니다. 이게 사과의 특징이에요. 2년째 달리는 거는 에카라 그러잖아요. 2년째 가지. 작년에 가지 올해 꽃이 피면 에카라 그러는데 저작년에 가지 나가 작년에 꽃이 만들고 올해 2025년대에 꽃이 피는 게 정상적인 정화라 그럽니다. 이 정화를 만드셔야 돼요. 그 정화를 만드시려고 하면 새로운 가지가 나옵니다. 항상 사과나무는 30 내지 40cm, 50cm 커요. 물론 사과 안 달리는 나무들은 요거일 때는 막 1m씩 크는 경우도 있고 막 어떨 때는 막 1m 20 막 쫙 크는 것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꽃이 만들어진 나무들은 30 내지 50cm 정도 커야지 정상적이에요. 안 큰다 이러면 세력이 떨어지는 나무들. 그거보다 많이 큰다면 세력이 너무 센 거고. 제일 좋은 게 한 30cm에서 50cm 크는 게 정상적인 사과 생육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매일 크기 때문에 우리가 심을 때 좁게 심으면 나중에 생각을 하셔야 돼요. 좁게 이렇게 심잖아요. 좁게 심으면 이게 밀식인데 초밀식인데 가지가 여기가 나오고 여기가 나오고 없어버려요. 이게 이제 여기서 법칙을 따지려고 하면 두 번째로 미콤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미콤. 이게 뭔가 하면 가지 각도가 서만 설수록 가지가 세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시작해가 이렇게 서만 굉장히 커져요. 각도가 떨어지면 좀 덜 크고 더 떨어지면 덜 크고 이렇게 가지가 나옵니다. 밑으로 가면 아주 꽃이 잘 만들어져요. 요 형태는 가지의 각도에 어떻게 나는 것에 따라서 생육이 세고 약하고 하거든요. 여기에 또 되는 게 한 가지가 또 뭐하냐면 탄소와 질소의 비입니다. CN1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탄소하고 질소입니다. 탄소하고 질소거든요. 이게 뭘 뜻하냐면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역학량이기 때문에 질소를 양으로 많이 못 먹어요. 그러면 이쪽에 밑으로 쳐주는 가지는 생육이 좋아요, 나빠요? 약해지죠, 그죠? 밑으로 무조건 센 가지는 무조건 밑으로 낮춰가지고 세력을 죽일 수밖에 없는 방법이 유인을 해가지고 저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세면 여기에는 뭐가 많아요? 질소가 많아요. 질소가. 그러니까 질소가 많은 거는 굉장히 세다. 그래서 이 CN이 그게 질소하고 탄소의 비를 밑으로 가면 탄소가 많고 이쪽으로 가면 질소가 많아요. 이게 리커 묘체하고 CNO1 질소와 탄소의 비율이 나갑니다. 그러면 네 번째가 뭔가 하면 정보우세성입니다. 정보우세.
이게 뭐는 뜻하냐면 나무가 위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세져요. 여러분들 사과 나무 꼭대기 보면 막 굉장히 세지죠. 가시들이 그죠? 그 다음에 또 그냥 섰어요 이렇게. 이 정부세하고 리콜버치 이 두 가지가 같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세죠. 근데 위로 가면 세진다. 뭐 이게 무슨 법칙 뭐 이런 거 알고 계시지 말고 그냥 사과 꼭대기 가면 커진다. 근데 이 가지의 끝이 어디냐 여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또 이렇게 커진 가지들이 많이 나오죠. 끝에 보면 뭐 3발이 나오고 2발이 나오고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유인을 해가지고 밑으로 쳐주면 세력이 떨어지니까 정부 우세가 죽어요. 그러니까 꼭대기 거로 옆으로 유인을 해버리면요. 다시 또 한 개가 또 들어섭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전쟁할 때는 약한 데를 세워놓고 잘라나가죠. 위쪽에는. 항상 약한 데를 세워놓고 위에는 잘라나가고 이 옆에 큰 가지는 유인을 해가지고 나무를 가지를 못 크게 만들고 이게 정부우세 쓰이고 다섯 번째는 기부우세 쓰이라고 합니다. 기부가 그냥 이 나무의 기부는 뿌리 쪽이에요. 뿌리가 가까운 쪽에는 강하게 크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밑에 가지도 굵죠? 위로 가면 갈수록 가릅니다. 이게 이제 기부우세 쓰이거든요. 이 한 5가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전쟁이 편해요. 그 다음에 또 알 수 있는 게 이제 전쟁하는 방법이 뭔가 있는가만 또 이제 두 번째로 속금 이게 이제 하는 방법이거든요. 이거는 생미고 이쪽 거는 나무의 생미고 이쪽 거는 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돌림, 네 번째로 요절. 보통 4가지로 하는데 저는 여기다가 한 가지 더 넣습니다. 5가지로만 뭐를 넣느냐? 여기다가 감벌이라 하는 최고의 꽃을 넣습니다. 요 5가지는 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절단은 뭔가 아시잖아요. 절단을 기존 가지에 오래된 가지에 이렇게 가지가 많이 나온 상태에서 중간을 끊는 거는 내가 이 가지를 없앨 것이냐 아니면 어디로 돌릴 것이냐 이 2가지 중요한 거 들어가요. 요절이나 돌림 중에 하나 들어가지고 보고 요 속금이나 절단은 1년생 가지입니다. 1년생 가지를 한 개씩 완전히 솎아내는 거를 속금 문제되고 중간에 자르는 거 이 1년생 가지를 쭉 이래 있으면 뭐 밑에 자르느냐 중간에 자르느냐 위에 자르느냐에 따라서 새로 나오는 가지가 다 틀려요. 반응이. 그래서 내가 이 상태를 어떻게 자르느냐 이 절단은요 품종이 따로 있습니다. 이건 아리수 잘 안 나오죠? 아리수 잘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썸머 프린서, 썸머 킹.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우리 일찍 되는 사과잖아요. 그죠? 이런 품종.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시라노 골드가 진짜 나와요. 시라노